하겠다는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인버스 매트릭스를 하는데 이제 사실 고등학교 때 아무렇지도 않게 갖다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는 중요하니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섹션 1.6 그래서 inverse matrix matrices 자, 이거 같은 경우에 고등학교 때 AB는 BA는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졌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둘 다 n by n 매트릭스다. 그러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m의 원래는 n by n에 r 이런 식으로 썼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m하고 n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개 쓰기 좀 그러니까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mn r이라고 쓴다고 했었죠. 그때는 identity in 그래서 이제 n인 거 뻔히 알 때는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 a, b를 서로가 서로의 inverse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죠. 그리고 b를 a의 inverse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사실은 theorem에 뒤에 언급하겠지만 뭐가 있냐면 한쪽만 돼도 됩니다. a, b가 identity가 나오든지 그리고 identity는 책마다 i로 쓸 수도 있고 e로 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i로 쓸게요. 그래서 그러면 얘가 사실은 BA가 다시 아이덴티티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안 됩니다. AB가 그러니까 KI면 BA도 KI다. 이것도 거의 맞는데 K가 0이 아닐 때는 참이고요. K가 0이면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AB 곱하고 0 나온다고 해서 BA가 0이 안 나오는 그런 얘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퀘어 매트릭스 쓸 때는 이런 게 성립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스퀘어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였고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닐 때는 거짓입니다. 그래서 두 개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원사이드라고 이제 부르는데 left inverse하고 definition 정의를 좀 보면 1.6.1에 보면 left inverse 이건 뭐냐면 BA를 했더니 얘가 I의 N 제가 A는 별 얘기 안 하면 항상 N by N입니다. 그럼 얘가 N by N이니까 곱이 일단 정의가 돼야 되니까 이쪽은 뒤에 무조건 M인데 여기는 자유도가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조건 바꾼 걸로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left inverse라고 부르고 그래서 말 그대로 왼쪽에 있죠. right inverse다. 그러면은 A가 있을 때 오른쪽에다 C를 곱해가지고 이번에는 얘가 n by n인데 곱이 정의되려면 n by m 이렇게 돼야 돼서 얘는 곱하면 m이 나오죠. 일단 이거부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left inverse, right inverse를 따로 정의했고요. 두 개 다 존재하려고 그러면 둘이 이제 스퀘어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별한 경우가 얘인 거고. 그래서 one-sided inverse인데 이제 example 제가 이제 일일이 다 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1.6.1에 보시면 두 개 매트릭스가 A, B를 했더니 얘는 I2가 나와요. 얘는 2x3고 얘는 3x2예요. 그렇지만 뭐는 안 나오냐면 BA를 했을 때는 I3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예가 있고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left inverse하고 right inverse가 두 개 다 존재하는 스퀘어 매트릭스면은 그러면 그 둘은 같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는 증명할 수 있고요. 이 증명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렘마 1.6.1 증명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left inverse를 B, right inverse를 C라고 하면 B하고 C는 같다. 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보통 고등학교 때는 인버스가 유일했었죠. 근데 당장 이제 더 이상은 n by n으로 가면 유일하지 않습니다. 이그젠플의 1.6.2를 보면 무수히 많게 되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예를 좀 줘보고 보면 11 0000 이렇게 있으면 제가 B를 갖다가 1001 XY 아무거나 잡아도 얘는 left inverse입니다.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무수히 많죠. There exist infinitely many. Infinitely many left inverses. 그런 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 두 개가 다 된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invertible 말 그대로 뒤집을 수 있다. invertible이라고 또는 non-singular. 이 non-singular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그리고 이제 이거 반대말은 singular인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연결이 되겠지만 증명은 이게 나중에 theorem인데 어떤 매트릭스 A가 사실 그걸 이제 판별하는 판별 조건이 determinant가 0인 거고 0이 아니면 이제 invertible 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고 이제 대부분은 넌싱귤러 한데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가역인 거고 얘는 뭐 딱히 여기는 좀 부르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보통 인버터블하고 싱귤러 보통 요거 두 개로 또는 뭐 not invertible 이건 두 단어니까요. 그런 식으로 부를 거고 이제 2x2에서 많이 하던 A 인버스는 AD-BC분의 1에 이게 이제 디터미넌트였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A라고도 부르고 또는 이렇게 절대값 A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다 일종의 어뷰즈는 이건 어뷰즈는 아니죠. 그냥 기호를 근데 이제 문맥상 잘 케어풀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원래 ABCD에서 D하고 A는 위치를 바꾸고 여기는 부호를 바꾸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theorem에서 너무 간단하긴 하지만 AB의 인버스는 B 인버스 A 인버스 이런 게 있었죠. 증명은 엄청 쉽습니다. theorem 번호 있는데 그냥 안 적고요. proof AB에다가 B 인버스 A 인버스를 이쪽에다 곱해도 결합법칙 뭐 이런 것 때문에 아이덴티티가 나오고 AB에다가 얘를 이쪽에다 곱해도 똑같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아이덴티티가 나온다. 요게 그냥 증명이고요. 그 다음에 뭐 A 인버스에다가 K승을 하면 A의 K승에 이걸 이제 반복 적용해서 인덕션을 쓰면 수학적 귀납법 인덕션을 쓰 mathematical induction 그걸 쓰게 되면 K승 먼저 하고 인버스를 구해야 된다. 원래 인버스는 굉장히 복잡한 연산인데 곱도 물론 복잡하지만 인버스보다는 낫죠. 네, 인버스를 하고 K승을 하나 아니면 K승하고 인버스를 하나 이건 뭐 둘 다 컴플렉시티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뷰즈를 할 수가 있어요. -K라고 해도 there's no ambiguity 이제 이런 어떤 모호함은 없어졌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섹션 1.7에서 A 인버스를 어떻게 찾느냐. 근데 그거를 가우스 조던 일리미네이션을 통해서 뭐 가우스 조던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찾느냐 였는데 elementary row operation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그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row operation 했는데 그걸 이제 매트릭스에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제 augmented matrix에다 했는데 만약에 뒤가 빵이면 굳이 augmented matrix는 필요 없고 augmented matrix에서 이제 뒷부분을 빼버리면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날려버리면 이제 그냥 A가 나오죠. 이건 이제 coefficient matrix죠. 계수행렬. 아무튼 그거에다가 elementary row operation에 해당하는 그런 매트릭스를 elementary matrix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총 3가지 연산이 있었는데요. 1, 2, 3. 그게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그냥 바로 예로 들겠습니다. 1-5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사이즈가 좀 달라질 겁니다. 예를 드는 거라서 1, 1, 3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행이 있는데 두 번째 행에다가 -5배를 해준 거고요. 얘는 원래 1, 2, 3, 4행이 있었는데 2행하고 4행을 위치를 바꿔준 거고요. 얘는 3행에 있는 거를 3배 해갖고 여기다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요 3가지 연산을 이퀘이션에다가도 똑같이 할 수 있고 얘는 매트릭스에다 하는 거고 얘는 이쪽에다 하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쪽에다 하는 거를 elementary operation 이쪽에다 매트릭스에다 하는 거를 elementary matrix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1.7의 theorem 아주 중요한 theorem이고요. 1.7.1에서 증명은 생략합니다. A가 n/n 스퀘어 매트릭스라고 쳤을 때 여러 가지 동치 조건들이 많이 있지만 1번을 보시면 A가 has a left inverse. 자, 이제 이쯤 오니까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드렸던 수학에서는 어하고 더를 되게 엄밀하게 사용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얘는 이제 뭔가 유일하거나 물론 전에 언급됐을 수도 있죠. 근데 또는 전에 언급됐을 수도 있죠. 근데 전에 아무런 언급도 없이 나오면 얘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하나예요. 2개 이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있다고 치고 이제 뭔가 진행하는 거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left inverse든 right inverse든 무수히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존재 안 할 수도 있고요. 하나가 있다. 그게 근데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성립하는 건데 그러면은 사실은 left inverse가 있다는 얘기는 3번에 있는 A가 row equivalent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계속 행 바꾸고 해갖고 걔를 아이덴티티로 바꿀 수 있다. IN하고 row equivalent 하다. 예. 일종의 이것도 equivalence relation인 거죠. 혹시 아시는 분은 동치관계라고 부릅니다. 모르시는 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5번에 보면 A가 invertible이다. 즉 A inverse가 존재한다. 6번에 보면은 A가 has a right inverse.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theorem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1, 2, 3, 4, 5, 6 해서 보통 증명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 건 뭐냐면 타고 이제 말을 계속 바꿔가지고 결국 동치로 돌고 돌고 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증명할 때 1에서부터 5까지 한 번에 돌고요. 1에서 5까지 쭉 1번부터 1, 2, 3, 4, 5 거쳐서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아마 5에서 1도 어딘가 있을 건데 그 다음에 6에서 5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아마 여기서 어디 또 다른 식으로 돌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일단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은 이거죠. A example 1.7.3 있을 때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제가 오늘 코드 이제 두 번째 수업 미리 프리에서는 코드까지 다 구현하지는 못하고 그거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조금 구현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직접 각자 구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 인버스를 계산을 하고 싶은데 제가 만약에 A라는 매트릭스를 어떻게 줬냐면 1, 2, 3, 2, 3, 5에다가 1, 0, 2 이렇게 줬다. 그러면 저걸 이제 잘 이해하신 분들은 A에다가 I가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elementary row operation 이쪽에다가 A에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덴티티를 괜히 오른쪽에다 써놓고 같은 elementary operation을 해요. 즉 elementary 매트릭스를 계속 왼쪽에다 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도록 하냐면 그러면 이제 upper triangular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는 뭔가 나올 책에는 K라고 써 있는데 뭔가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거쳐갖고 이게 과정을 계속하면 I의 A 인버스가 나온다. 하는 와중에 퍼뮤테이션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넘어가겠고요. 사실 이 과정이 뭐랑 연결되는 거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일단 A는 LU 팩토리제이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다이어고널을 좀 더 U를 좀 더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LDU 해서 만든 것 LDU 팩토리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근데 하다가 보면 퍼뮤테이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일 쉬운 예를 들면 111 엘리멘터리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제가 1, 2, 3을 그냥 거의 동일한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사실 1번하고 3번은 별 문제 없어요. 근데 2번이 약간 따로 노는 오퍼레이션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퍼뮤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하실 때 걔는 좀 따로 취급해요. 그래서 퍼뮤테이션이니까 이럴 때 P를 왼쪽에다 곱해주는 이 작업이 필요해서 사실 유니크니스 뭐 이런 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LU는 이건 not unique. not unique. 유일하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얘는 유니크합니다. 조건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이제 어쨌든 P까지 포함해서 보통 이제 LDU 팩토리제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렇게 했더니 계산이 끝나고 나면 A 인버스는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세요. 마이너스 6에 4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여기는 3에다가 마이너스 2에다가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넘어가고 LU 팩토리제이션이 있어서 자, 근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페이지 34에 보시면 나오지만 그러니까 A라는 매트릭스를 했을 때 여기는 111 얘는 마침 이제 운 좋게 스퀘어가 나왔고요. 이쪽은 답방이에요. 여기는 뭔가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로우 어퍼가 아니라 로우 나왔고 이쪽은 이제 스퀘어가 아니에요. D1 그다음에 여기 하나 0, D2 여기 또 하나 0, D3 그다음에 마지막엔 0 여기는 이제 또 뭔가가 있고 안 쓴 건 답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보시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다이어고널은 아니지만 어쨌든 일종의 어퍼 트라이앵귤러 비스무리한 놈이죠. 근데 얘네가 다 그러니까 리딩 원의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 뽑아줘서 DU 이런 식으로 뭐 여기를 U 프라임이라고 쓰면 얘를 U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LDU가 되는 거죠. 그 와중에 혹시 퍼뮤테이션이 필요하면 PA 해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면 무조건 유일하다라는 얘기고요. 이걸 이용해 갖고 근데 일단 퍼뮤테이션은 이제 뭐 순서 바꿔갖고 어차피 처음부터 이제 없게끔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제가 그냥 A는 LDU 팩토리제이션이 주어졌을 때 이걸 갖고 매트릭스 푸는 방법은 거기 이제 스텝 1하고 스텝 2가 있는데 거기 이제 보시면은 먼저 내가 AX는 B를 풀기 위해서 두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A를 갖다가 사실 D까지 하면 유니크니스 때문에 좋지만 오히려 제가 여기를 U를 그냥 그대로 놓고 여기다 프라임을 붙일게요. 그럼 이제 U인데 그래서 LUX는 B 이걸 풀고 싶은데 처음에 뭘 푸냐면 제가 이걸 잠시 Y로 치환해갖고 LY는 B를 먼저 풀어요. 그래서 solve 뭐뭐에 대해서 풀다 solve for Y 요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많이 보던 표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뭘 푸냐면 UX는 Y 요렇게 해가 solve for X 요런 식으로 두 스텝에 거쳐서 푸는데 그냥 풀면 되지 도대체 이런 과정을 왜 거치냐 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이거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AX는 B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어떤 생산 공정이나 이런 게 있을 때 그러니까 물론 데이터가 어떤 주어졌다고 쳤을 때 계속 바뀌겠지만 계속 바뀌는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뭔가 본질적인 공정에서 이제 바꿀 수가 없어. 물론 공장을 바꾸거나 이럴 때는 바뀌겠지만 그래서 여기는 뭔가 안 바뀌는 부분. 그러면 매번 사실 이게 조금만 바뀌어도 계속 다시 풀어야 되는데 너무 컴플렉시티가 높죠. 근데 LU 팩토리제이션을 미리 구해놓으면 한 번만 해놓으면 이게 B 프라임으로 바뀌더라도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다. 그러니까 efficiency 때문에 이걸 한다. 뭐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1장이 끝나고 2장부터는 벡터 스페이스 그리고 이제 뭐 리니어 트랜스폼, 그다음 디터미넌트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는데 복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